한 10년 전부터 시브리제이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어색한가요? 네, 뭐 경상도 사투리로 뭐 시브리다라는 사투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제이션을 붙여서 시브리제이션 캠페인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좀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남다르게 커뮤니케이션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든 거죠. 어찌 보면 이 수많은 경쟁 사회에서 남들과 차별화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좀 남다른 어떤 차별화가 된 능력을 하나 좀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들이 자주 가시는 데 있잖아요. 생년월일 몇 시 아시죠? 네. 저도 뭐 가끔 이제 새해가 되면은 가봐요. 그냥 왜 재미삼아도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제가 갈 때마다 듣는 게요. 말을 하는 직업을 해야 돼.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럼 나는 말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지금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나는 너무 직업을 잘 선택했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분이 묘한 게 아니라 말로 안 하는 직업이 있나요? 우리 다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일이라도 우리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 말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굉장히 하고 있는 거지만 어찌 보면은 그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걸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피치도 스터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사실 말하는 거는 우리가 굳이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우리가 밥 먹는 방법 굳이 배웁니까? 자, 밥 숟가락 각도를 이만큼 꼽아서 어느 각도로 뜬다 뭐 이런 안 배우죠. 물론 어렸을 때 애들이 젓가락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긴 하지만 그 뒤로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숙능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진 않잖아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응애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그것도 언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굳이 배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느낄 때가 옵니다. 사회에 나가보니까 야,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말을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면접에서부터 그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배우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으리. 이 말이라는 게요. 몇 달 만에 바꿔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하셔서 분명히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감히 왜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스피치를 가르쳐 준다고 이 자리에 섰나요?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는 23년째 방송 생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말 많은 수다장이었어요.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보면 책 읽을 사람 차요! 발표할 사람 차요!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요? 그냥 수다장이.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개그맨이 되었어요. 예, 뭔가 좀 자연스러운 이 웃음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강사님이 조금 과하게 표정을 짓는구나. 그래서 개그맨 시험을 쳤지만 개그맨은 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이 리포터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개그맨도 말하는 일이고 또 리포터도 말하는 일이니까 뭐 괜찮겠다. 하지만 저는 리포터 훈련을 받은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대학 생활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얼떨결에 리포터라는 걸 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어떻게요? 한 10년 정도 했나요? MC를 보게 됩니다. 의전 행사라든지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보셨죠? 그런 또 행사를 또 하게 돼요. 역시 말하는 직업이죠. 그리고 또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요즘 아시죠? 라디오 DJ MC 알죠? 또 라디오 DJ를 또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강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쭉 다 말을 했던 일이죠. 그 세월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하는 것을 공부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을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성장해왔던 그 방법,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기대가 되시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향이 대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를 쓰겠죠. 네. 그리고 외모가 리포터 같지가 않죠? 인정하시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적격이진 않았지만 약간 재밌는 그런 유형의 리포터로 PD가 저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학교 4학년까지 저는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수다장이 여학생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방송국에 리포터를 하려니 이게 훈련되지 않았으니 공부를 안 했으니 힘들지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던 건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이 퍼블릭 스피치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과 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따로 놀죠. 주무시거나 그죠? 원웨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 경험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리포터가 되고 나서 라디오 녹음을 해오라는 거예요. PD님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그 공사장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이제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예쁘게 치장을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아나운서처럼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그 무더운 8월이었습니다. 그 여름에 한 2시쯤 녹음기를 탁 대고 백닭구두를 신고 따박따박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아저씨가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장이 어떨지 기억나시죠, 그분들? 다지 둥둥둥 걷고 위에 막 팔 막 허연 거 입고 막 땀 흘리고. 저는 아주 깔끔하게 아나운서처럼 입고 갔어요. 그리고는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인터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아주 가증스럽게. 그랬더니 그분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안 해줬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안 해주셨구나, 그분도. 대뜸 저를 막 째려보시면서 뭐냐! 무슨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여학생에게 소리를 지르시다니. 우리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서! 무슨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눈물을 흘리며 방송국에 다시 갔습니다. 실패를 한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그 아저씨가 저에게 화를 냈을까요? 짐작이 안 가세요? 제가 몇 년 뒤에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는 약간 공감 능력이 생겼을 때죠. 공사장에 또 가게 됐습니다. 바꿨습니다. 의상을. 네, 청바지에 티셔츠. 네. 그리고 그냥 안 갔어요. 시간대를 잘 잡았습니다. 한 4시쯤. 그분들이 뭐예요? 쉴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뭡니까? 안녕하세요. 요거 안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분들의 이 말투나 목소리 제스처를 같이 비슷하게 해주는 거죠. 아저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뭔겨? 뭐가 뭔겨? 옆집에서 한대. 참드시가 아닌겨? 막걸리와 김치를 사들고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벌써 그래 됐나? 한 잔 모여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한 잔 따라드리고 저도 한 잔 주세요. 받고 이렇게 한 잔 탁 먹으면서 아저씨 요즘 공사장이 왜 이렇게 소음이 많아요? 나도 뭐 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을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녹음을 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아저씨에게 저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아저씨 이거 녹음해 가야 되는데 아저씨 했던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저씨 어쩐지 이러면서 이제 약간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예요, 아저씨는? 제가 주는 막걸리 드셨죠?
자, 그리고 10분 동안 뭐야?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라포가 형성된 거예요. 아까 하셨던 거 그대로만 좀 해주시면 돼요. 좀 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죠? 뭐라는데? 그래. 아까처럼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본 써! 그래가지고 녹음을 딱 해가지고 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상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상대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죠. 이게 바로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스피치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이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에 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니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기, 주파수 맞추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복장이라던가 어떤 말투라던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중 파악이라고 합니다. 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상이 누구지? 내가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교수님이야? 아니면 그냥 우리와 같은 그냥 학생들이야? 거기에 따라서 나의 어떤 복장, 그리고 뭡니까? 내가 준비해갈 파워포인트 자료, 그리고 또 나의 목소리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따라하기, 주파수 맞추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피치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관중, 대상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 필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 서랍장 정리입니다. 위에는 뭐 양말, 밑에는 티셔츠, 뭐 칸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열어서 꺼냅니다. 거의 능숙하게 우리는 자주 열었던 곳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게 되죠. 우리의 언어 서랍장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들어놨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뇌에도 이 언어 서랍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이 친구 언어는, 가족 언어는 제일 그 맨 위에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는 데 있어. 왜일까요? 자주 하는 언어들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 헐, 대박.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뭐예요? 이제 직장 언어. 직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존칭어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발표. 거의 안 해봤으니까 거의 저 밑에 계시죠. 외국어 저 구석에 있습니다. 열쇠까지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열쇠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머릿속에 500개 정도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라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커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커피 이 단어가 왜 안 나올까? 서랍장 저 밑에 세워서 찾기가 힘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들이 앉아서는 말이 억수로 잘 되는데요, 일어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거죠? 앞에만 나가면 깜깜하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떨려요. 발표라는 거, 이렇게 앞에 나와서 했던 이 언어들은 저 밑에 가 있고요, 자주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이 고등학생들의 면접입니다. 이제 고3들이 이제 면접 때문에 이제 찾아와요. 근데 거의 한두 달을 남겨두고 오거든요. 난감합니다. 이 친구들이 평소에 쓰던 언어들은 뭐예요? 거의 친구들과 썼던 언어들이죠. 근데 면접 언어는 어때요? 굉장히 주어, 목적, 서술어가 정확하게 된. 근데 얘네들은 이 문장 자체를 못 만들어요. 대화 주고받을 때 뭡니까? 헐, 리얼, 대박, 헐쩔, 뭐 이런 말들이거든.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언어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면접하시는 분이 질문을 했는데 당황스러워서 모를 때 어떻게 할까요? 얘 머릿속에서는 헐, 이게 떠오르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언어를 써줘야 되는데 그 단어가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미리미리 우리가 서랍장을 좀 자주 열어서 내가 언제라도 하고 싶을 때 어디에 있구나 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여나 면접을 준비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뭐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게 예상되시는 분들은 그런 언어들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소리 내어서 내 언어로 익숙해지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